제가 요거 메인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메인 메서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이게 사실 이게 메서드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메서드가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던 거에서. 자, 근데 이제 이 메서드를 잠깐 없애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가 자바의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바 프로그램 못해요. 무조건 클래스 안에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자, 기존에 했던 게 이거죠. 사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이를 저장할 수 있고요. 이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age 있죠. age. 사람이 나이를 먹을 수 있잖아요. 나이 1살 증가하는 거니까 나이 1살 증가하는 거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이게 증가 표현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자,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자, age는 20이고 나이는 홍길동은 20살 홍길동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홍길동의 나이가 20인데 이 age가 1 증가됐죠. 지금 이게 뭡니까? 나이 먹은 거죠. 자, 나이 먹은 거는 사람의 상태값, 그러니까 상태라기보다는 사람의 기능이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 건 이제 사람의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능은 데이터의 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먹기잖아요. 나이 먹기. 그죠? 어제,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그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람의 위치 정보를 만약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0,0을 해놓고, 그렇죠? x를 1 증가시키면 x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움직인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데이터의 연산이 어떤 사물의 동작,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은, 자, 요거 아니에요. 자, 요거 지금 요거 실행해야 되거든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F11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우클릭 하신 다음에 run as 있죠. 여기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걸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보시면 없죠. 없어요. 실행조차 못합니다. 자, 왜 그래요? 메인이 없죠 지금.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메인 메서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다 넣으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거 스태틱 때문에, 자, 이거 잠깐만 이렇게 넣을게요. 이 스태틱은 아직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일단 요거 이렇게 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러 안 나죠. 빨간 거 사라졌고요. 다시 우클릭해서 run as 하면 자바 어플리케이션 이거 실행, 이게 뜨죠. 자, 이것처럼 이제 메인이 있으면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단 이게 연산이잖아요. 그죠? 연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클래스에서 하지 않고요. 메서드라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언어가 그렇진 않아요. 어떤 언어는 바로 이거 없이 x에다가 뭐 x 플러스 이거 됩니다. 되는 언어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무조건 메서드 안에서 연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잖아요, 그죠?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연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더하기나 빼기 이런 산술 연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x에다 뭐
값을 이렇게 대입하는 대입 연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 출력 있죠? 함수 호출, 명령문 호출. 자, 이것도 연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거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거라서 이거 다 안 돼요. 어디선? 클래스 안에서는. 자, 무조건 얘는 어디서 수행해야 된다? 메서드라는 영역 안에서 수행이 돼야 됩니다. 연산은. 됐죠? 자, 그럼 요거 연산으로 분류되는 요 코드들을 이렇게 구분을 지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메서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메서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메서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메서드는 일단 이렇게 void 그리고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옆에 앞에 void는 일단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이게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이 테스트는 변수명처럼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어떤 이름이다? 메서드 이름입니다. 제가 메서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데이터의 처리 및 연산 절차라 그랬죠?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절차에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메서드는 무조건 이 끝에 가로를 소가로를 열고 닫습니다. 이게 그냥 문법이에요, 문법.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메서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빨간이 사라졌죠. 이렇게 안 하면 빨간이도 뜨죠. 여기 X 뜨죠. 이렇게 해주면 X가 사라집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옳다 이거예요. 왜? 클래스에서는 연산이 안 되는데 이 연산하는 코드들을 메서드 안에 넣었으니까.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런 하면은 여전히 자바 어플리케이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public static void 만들어 볼게요. 다시. 자, 보시면은 얘랑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 부분이. 자, 이 부분도 일단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일단 그냥 앞에 똑같이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얘랑 똑같이 생겼죠? 뭐 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옮겨놔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요. 이 세 줄짜리 절차를 실행하고 싶으시면은 요거 메인으로 이름 지어진 메서드 또는 테스트로 이름 지어진 메서드 둘 중에 하나만 수행을 하면 되죠. 자, 근데 컴퓨터한테 이렇게 딱 줬어요. 이 코드를. 컴퓨터는 그럼 뭘 실행시켜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메인이 아니라 제가 테스트 1, 테스트 2라고 할게요.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동일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딱 띡 던져주면은 자, 컴퓨터가 이제 요거랑 뭐 실행할까? 자, 해서 요거는 뭘 실행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뭐가 우선권인지 모르거든요. 정확히 얘네들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가 있으면은 어떤 메서드가 더 중요해서 뭘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메서드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메서드가 또 만들어줄 수 있어요. 3번. 자, 이렇게 문법만 맞춰서 만들면 메서드 여러 개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뭘 실행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 게 그게 메인인 거예요. 요거 있죠, 요게 메서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제일 먼저 실행시키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실행시키고 요거 끝나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요거는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요거는 실행도 안 되는데 왜 적어놨습니까? 메서드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용할 때만 실행이 됩니다. 사용할 때만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 테스트 3을 실행을 해볼게요. 테스트 3. 이거 좀 코드가 복잡하니까 이거 좀 지우고요. 테스트 3은 테스트 3이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2는 테스트 2라고 출력을 할게요. 이건 메인이죠? 이렇게 메인이라고 출력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메인 나오죠? 왜냐면 얘는 제일 먼저 실행이 되도록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근데 이제 자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테스트 2랑 테스트 3은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실행시킨 적이 없으니까. 얘를 실행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실행을 시킨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메서드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호출을 해야 됩니다. 호출. 자, 그래서 이 3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메서드를 호출하시려면 메서드 이름이랑 가로 열고 닫고 이거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x라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여기다 한번 할게요. 똑같은 겁니다. 자, x라는 변수 만들고 10 넣었잖아요. 자, 그럼 x를 사용할 때 그냥 이렇게 이름 불러서 쓰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테스트 3이라는 거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면 테스트 3이라는 이름 똑같이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대신 얘는 변수가 아니라 메서드니까 뒤에다가 소괄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지울게요. 얘는 지우면 안 됩니다. 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왜냐면 이 테스트 2를 실행시킨 주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테스트 2를 실행을 시켜보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요 메인이 여기서 실행돼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자, 하고 실행을 하면 자, 테스트 3, 테스트 2 이렇게 다 나오죠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얘부터 먼저 나오냐면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시작을 하면서 테스트 2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사용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2 함수를 이름으로 호출을 했을 때 이걸 호출 사용이라고 해도 되고요. 호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함수 호출. 자, 호출을 했을 때만 비로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실행되기 전에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해요? 테스트 3을 바로 또 사용을 하죠. 그럼 테스트 3은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실행이 돼서 요거 출력을 하죠. 출력됐죠. 그럼 얘는 0이 여기서 여기잖아요. 그죠? 끝이 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갑니다. 이게 끝나고 났으니까 다시 이제 마저 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얘를 먼저 하라네. 그래서 얘를 점프해서 여기로 가시고요. 요거 일 다 해야 되는데 얘는 또 얘한테 가서 일을 시키네요. 그죠? 요거 와서 일을 하고요. 테스트 3에서 일 다 마치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도 마저 하던 일 마저 해야죠. 그죠? 아직 일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거 테스트 2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얘도 이제 끝났죠? 그럼 다시 일로 와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메인이 실행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메서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정보의 처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처리와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이런 처리나 연산을 우리가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메서드라는 묶음으로 하나씩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메서드는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만들고 나서 반드시 호출 및 사용을 해야만 실행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못합니까? 못합니다. 자, 이거 함수 호출 또는 함수 사용, 이거 다 정보 처리로 들어가요. 처리는 연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기서 사용할 수 없어요. 클래스에는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에는 뭐만 할 수 있다? 변수만 선언할 수 있다. 변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밑에 보시다시피 만 아니고요. 여기 메서드 추가,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변수 선언, 메서드 선언. 그 외에 다른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뭐 이렇게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더하기 하는 거 안 되고요. 이렇게 대입하는 것도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무조건 변수를 선언해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거 있죠. 선언하면서 감 넣는 거. 요거까지만 됩니다. 요거까지. 그 외에는 이 두 개 말고는 클래스 영역에서 하시면 안 돼요. 다 함수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2를 실행을 시키고 싶으시면 반드시 얘를 사용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시 함수겠죠. 다시 함수가 아니라 제가 메서드라고 할게요. 타 언어에서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 사용 못합니다. 메서드 선언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얘가 호출하죠. 얘는 얘가 호출하죠. 그럼 얘는 누가 호출합니까? 얘는 자바가 호출합니다. 약속이라 그랬죠. 자바는 무조건 이걸 먼저 호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바가 얘를 사용하고, 얘가 얘를 사용하고, 얘가 또 얘를 사용하고 해서 이렇게 일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클래스 안에다가 변수 선언과 메서드 선언 두 개만 할 수 있다. 메서드는 여러 개 선언 가능하고요. 자, 이제 메서드를 선언한다 라고 하기도 하고 정의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다 정의예요. 정의. 메서드는 정의만 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호출되어야만 실행이 된다. 자, 되셨죠?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게 메서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벽을 느끼거든요. 복잡하고 어려워 하셔요.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아까처럼 다른 언어 중에서는 여기서 바로 이게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더하기도 되고 출력도 되고 이렇게 x에서 x 출력하면 되고, 그죠? 아니,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왜 메서드라는 걸 쓰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좀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출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출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연히 안 돼요. 자바에서는 못하게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제가 다시 메인 메서드에다가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메서드를 만들어서, 자바에서는 무조건 메서드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메서드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서드가 아니고 그냥 클래스 안에서 바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나오죠.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잘 가세요. 자, 요 세 줄자의 코드. 자, 요게 이제 뭐 자기소개나 뭐 인사말 코드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코드에서 여기서 한 네 군데에서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중복되죠. 요 세 줄짜리 코드가 중복되죠. 만약에 이 인사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한 번만 바꾸게 하고 싶으면 반복만 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반복만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다른 코드들이 이렇게 끼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가 100줄짜리 코드가 있으면 필요한 사이사이에 얘네가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반복문 못 돌리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코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코드라고 가정할게요. 여러 줄짜리 코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반복문 돌릴 수 있습니까? 반복문 돌리면 이 코드 1이 반복되겠죠.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이 코드 사이사이에 이 동일한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면 반복문을 못 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 코드들이 달라지게 돼서 반복문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득이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출력으로 간단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얘 반복문 돌릴 수 있습니까? 이거 여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반복문 돌리면 이게 무조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달라지면서 반복문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100군데 끼워 넣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문을 못 쓰니까 고칠 때 또 이거 다 찾아서 100군데를 다 찾아서 고쳐야 돼요. 그죠? 자,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거랑 좀 비슷한 문제거든요.
1 출력할 때 이게 1 4개 출력하면 요 1은 서로 다른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2로 고치려면 얘도 이렇게 붙여야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재활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했죠. 자, A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하나 저장해 놓으면 우리는 2가 필요할 때 A에 있는 거 계속 꺼내다 쓰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요. 이러면은 논리적으로 얘가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바꿔주면 다 바뀌죠. 됐죠? 변수가 값을 재활용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메서드는 절차를 재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이 세 줄짜리를 내가 재활용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절차 하나를 저장해 놓고 이름 지어 놓고 쓰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거 이제 절차 만드는 법 아까 같이 보였죠? void 똑같이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intro 이름을 이렇게 지어볼게요. 요거는 일단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가로 무조건 붙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중가로 사이가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절차를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죠, 이거. 자,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 세 줄짜리 코드를 작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변수는 이렇게 변수 이름 쓰듯이 메서드는 이렇게 메서드 이름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세 줄짜리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빨간 줄 뜨죠. 왜? 이거는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 메서드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메서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다 그랬죠. 이 메서드 없는 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서드 없는 데서라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선언하듯이 메서드 이렇게 절차를 저장을 해놓고요. 인트로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불러서 쓰는 겁니다. 여기 인트로 똑같이 여기도 인트로 여기도 인트로 여기도 인트로. 자, 이렇게 하시면 이거 지울게요. 똑같이 나와요. 여기 코드들이 달라도 인트로 이 부분은 똑같죠. 지금 자, 이 녀석을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인사말이 바뀌어야 된다? 어차피 얘가 여기 정의된 걸 쓰는 거잖아요. 여기 정의된 부분만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한 번 싹 바뀌죠.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값을 재활용하기 위한 거고,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절차,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너가 이거 뭔가 처리하고 싶냐? 그러면은 메서드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면서 써라 라고 해서 강제를 한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메소드는 A 말고는 위에 갔으면 밑에 갔으면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자바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싹 읽어가지고 기억을 해놔요. 기억을 해놓고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찾아서 씁니다. 자, 그래서 뭐 C 언어 같은 경우는 요거 위에다 안 만들면 에러 나거든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다 읽어난 다음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대신 주의하실 점은
요 함수 다시요. 메서드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는 분 많이 봤어요.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철저하게 이거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선언 및 정의랑 연산 및 처리랑 이게 딱 나뉘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선언 및 정의는 말 그대로 선언 및 정의예요. 이거 한다고 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뭔가 연산을 하거나 처리를 해야만 뭔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있어서 비로소 얘가 의미가 있는 거고, 얘를 안 하면 얘가 있어봐야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메서드는 클래스의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 클래스 밖에다 하셔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쓰시면 돼요. 자바의 그 어떤 문법적인 특징이라서. 자, 그래서 일단 됐죠. 메서드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거. 메서드의 호출은 다른 메서드가 호출을 하는 거고요. 최초의 메서드가 호출되는 건 자바에서 호출이 되고 이름은 반드시 메인이어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절차,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 절차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쓰고 싶어서.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메서드 이제 매개 변수랑 리턴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직접 쳐보셔야 되니까. 문제만 올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는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푸시면 되는데 지금 바로 푸시기보다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8시에 진행할게요.
셀프